안녕하세요. 원리를 찾아라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시장은 옐런 장관 발언을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은행권 리스크가 좀 장중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3대 지수 덕분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신중호 앵커와 하겠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 다우존스는 0.98% 그리고 나스닥 S&P 500은 1.3% 이상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떤 발언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상승장을 이끌었나요? 사실 이 미국 시장이 오픈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미국의 정책 당국이 발빠르게 움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외신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흔히 얘기하는 예금을 전액 보장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옐런 재무장관의 한마디가 또 이 시장을 끌어올린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지방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 더불어서 예금 보장에 대한 얘기가 또다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었었던 은행이 있었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30% 이상 급등을 보였고 S&P 은행 지수도 5% 이상의 급등이 나와주면서 지금 FOMC를 앞두고 실질적으로는 은행권 리스크가 조금은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장중에 4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20% 급락했던 이 기업이 오늘은 왜 이렇게 오르고 있을까 찾아봤더니 이유는 이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베런스의 헤드라인입니다. Yellen says U.S. may intervene again. 옐런이 다시 개입할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본문 들어가 보시면 Government could step in again.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소규모 은행들도 예금 인출 상황을 겪게 된다면 비슷한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키포인트 박스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옐런 장관은 이날 미국 은행협회 연설을 앞두고 공개된 연설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취한 조치는 특정 은행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더욱더 광범위한 은행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개입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은 더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은행권 리스크를 잠재우는 발언을 내놨죠. 여기에다가 재무부는 예금 전액을 보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아직 너 이 정도 단계까지는 필요 없잖아라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앵커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일각에서는 아직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는 옐런 재무장관이 적절한 포인트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유동성 공급을 더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줬었으면은 아마도 얼마나 위험하면이라는 인식을 가능했을 텐데 보시면 필요한 지방은행인 경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빅뱅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금이 오히려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에서 예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배제해서 본다면 지방은행에만 국한해서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예금이 다 보장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만 불이거든요. 예금 보장 금액이. 그 이상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방은행에서 뱅크런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라서 글쎄요,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그리고 내일 우리 새벽에 FOMC 결정도 봐야겠지만 시장의 예상만큼의 결정이 나온다면 이제부터는 미국의 은행권에 대한 이슈는 조금은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포인트로도 어제 시장은 좀 급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도 좀 잠잠해졌으면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은행 이야기 사실 왜 계속하다 지겹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도 제가 첫 번째 이슈로 가져온 이유는 은행 리스크 우려에 따라서 이번에 FOMC의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스크가 진정되면 페드가 이달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더욱더 커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그림을 준비했었는데 그림이 올라오지 않아서 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이치뱅크에서는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투자자들은 페드가 내일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했죠. 반면에 다른 의견들도 있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에크먼 CE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should pause on Wednesday. 페드가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금융 안전성은 페드의 첫 번째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다가 항상 노이즈메이커 일론 머스크 요새 좀 잠잠하긴 했잖아요. 네. 이번에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네. 에크먼 CEO의 금리 동결 트윗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페드가 최소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페드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원론이기는 합니다. 네. 외국에서는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 FOMC에 대한 금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25bp 인상이 80% 이상 시장에 지금 녹여져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리고 글로벌에서도 보는 것처럼 25bp 금리 인상이지 않겠냐라는 게 중론이에요. 다만 최근에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산 축소, 즉 QT라는 부분들이 QT가 어느 정도 조금 뭐랄까요? 지금까지는 규모가 큰 상황에서 국채를 매각을 했었는데 이 매각의 속도를 좀 줄여주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5bp 금리 인상은 하겠지만 통화 정책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마지막으로 가는 후반에 긴축의 후반으로 가는 그런 뉘앙스는 주지 않겠냐 정도가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간밤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실질적인 25bp 인상보다는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파월의 이제 연준 의장이 2주 전에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을 더 강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스탠스에선 좀 물러나지 않겠냐라는 정도, 그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당장 페드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현재 맞아요. 중론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그리고 FOMC를 앞두고 금리에 대한 이야기 앵커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신중호 앵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